2017 MDM 한국 여자 바둑리그 13라운드 3경기입니다. 자, 오늘 서울부강약품과 서귀포 70리의 대결. 아무래도 서울부강약품이 좀 더 부담감이 있는데요. 지금 먼저 1패를 안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최하위를 벗어나겠다는 그런 집념이 느껴지는 한판이었고요. 네. 조승아 선수가 문도원 선수를 꺾으면서 갈 길 바쁜 서울부강약품팀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물러날 곳이 없는 서울부강약품입니다. 반면에 마음 편하게 3국으로 들어가게 된 장혜령 선수입니다. 하지만 오늘 승부를 알 수 없는 것이 잠깐 그 휴식 시간을 가졌을 때 그 검토실에서 네. 오정아 선수와 승롱의 선수의 바둑을 지켜봤었는데요. 네. 검토실의 의견이 승롱의 선수가 상당히 우세한 국면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그 흐름 그대로 승롱의 선수가 승리를 가져간다면 네. 1대1 상황에서 이 바둑이 승부판이죠. 여자 랭킹 1위 최정 선수의 등판입니다. 항상 이 팀에게 기대만큼 안겨다 주는 선수입니다. 그렇죠. 최정 선수가 지난 시즌 정규리그에서 12승 2패를 했었고요. 네. 이번 시즌 현재까지 10승 2패입니다. 물론 최정 선수가 이 개막식장에서 공언했던 올해는 1패만 허용하겠다. 그 약속은 지켜지진 않았습니다. 이제 그 얘기하는 거 싫어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1패일 때까지는 계속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네. 그렇긴 합니다만 10승 2패도 뭐 엄청난 성적이죠. 그렇죠. 네. 하지만 지금 이 10승 2패가 정말 좋은 성적이긴 하지만 이 다승왕으로 가기에는 라이벌이 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조혜연 선수도 있고 네. 김채영 선수도 있는데요. 현재 김채영 선수가 11승 2패로 네. 다승 선두이고 조혜연 선수는 10승 1패입니다. 그리고 최정 선수가 10승 2패. 그 세 선수가 지금 다승왕 경쟁을 하고 있죠. 다승 랭킹 4위 김윤영 선수도 아직 뭐 기회는 있습니다. 그렇죠. 네, 뭐 자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다른 선수의 경기 결과에 따라서 다승왕을 노릴 수 있고 이번 시즌은 이 김채영 선수와 김다영 선수 자매가 나란히 포텐이 터졌어요. 그렇죠. 네, 지금 굉장히 많은 승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자매의 그 승수 합이 19승이거든요. 네, 19승 1무 6패를 했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중위권 팀의 모든 총승수를 합한 것과 비슷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물론 팀은 서로 다르지만 네, 두 팀 모두 이제 1위와 현재까지는 2위를 달리고 있는 여수 네. 거부산 팀. 그러면서 포스트 시즌 진출을 확정을 지었고요. 집에서 굉장히 좋아하겠어요. 그럴 것 같아요. 게다가 아무래도 처음에 모든 리그를 이제 여는 이 시작이 여자 바둑 리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반기까지는 이 여자 선수들이 다승 랭킹 상위권을 많이 차지하고 있죠. 최근에는 이제 여자 네. 시합이 많아서 뭐 네. 후반기까지도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네. 아무튼 지금 초반에 여자 선수들의 승수가 굉장히 많아요. 김채영, 김다영 선수도 나란히 다승으로는 5위와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시 지금까지의 1위는 최정 선수고요. 최정 선수가 몽백합배 통합 예선에 여자조로 출전을 하지 않고 남자조로 출전해서 1회전 탈락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만약 여자조로 출전했다면 아무래도 이 승리를 몇 개는 더 채웠을 확률이 높죠. 그렇죠. 근데 뭐 최정 선수는 평소에 보면 물론 이제 여자 기전에서도 최선을 다합니다만 시야가 좀 남자 기전까지 뻗어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있었던 LG배 통합 예선에 험난한 숲을 뚫기도 했었고 현재 랭킹도 뭐 50위권을 왔다 갔다 합니다만 최근에 55위까지 랭크되어 있습니다. 앞선 일부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최정 선수의 남녀 통합 랭킹이 55위거든요. 그런데 그 뒤를 잇는 오유진 선수가 한 120위 정도 됩니다. 네.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여자 랭킹으로는 1, 2위 투탑이라고 봐야 하지만 남자 기사까지 합산을 한다면 순위 차이가 꽤 납니다. 그만큼 최정은 독보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왜냐하면 그 랭킹 2위부터는 좀 오밀조밀합니다. 네. 그 최정 선수와 오유진 선수의 랭킹 차가 한 65계단 정도 되는데 그 정도 격차라면 랭킹 2위와 한 랭킹 13위 정도의 차이거든요. 그만큼 좀 최정 선수와는 네. 다른 여자 선수들이 격차가 벌려져 있죠. 물론 이제 최정 선수가 그럼에도 현실에 안주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중국의 위징 선수입니다. 중국의 위징 선수는 그 강자들이 득실된다는 중국에서 랭킹이 45위입니다. 더 분발해야 되겠다라는 각오를 다질 수 있는 라이벌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뭐 라이벌의 존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 굉장히 필요한 존재고 반드시 있어야죠.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요. 네. 최정 선수가 사실 그렇게 예전엔 장고파 선수가 아니었는데 최근에 보면 장고하는 모습이 많습니다. 늘 3시간 시합을 둘 때에도 항상 거의 제일 늦게까지 대국을 펼치고 그리고 이 여자 바둑 리그를 둘 때에도 초반에 좀 때이르게 초읽기에 몰리는 경우가 많아요. 확실히 변화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네. 두 선수의 기풍을 보면 장혜령 선수에 비해서는 역시 최정 선수가 좀 더 전투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최정 선수의 기풍은 좀 중앙을 중시하면서 두텁게 네. 두는 바둑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런 최정 선수를 맞아서 장혜령 선수가 어떤 바둑을 풀어가야 할지 약간은 막연할 것 같기는 합니다. 이 두 선수 전반기에 이어 다시 만나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남자 기사든 여자 기사든 1인자의 프리미엄은 있게 마련이죠. 장혜령 선수가 그것을 또 얼마나 딛고 좋은 내용을 보여줄지도 관건이 되겠습니다. 뭐 객관적인 전력에서 차이가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냥 네. 지금 나와 있는 데이터로만 보면 최정 선수는 랭킹 1위이고 장혜령 선수는 지난해 하반기에 입단한 신예 기사입니다. 네. 그리고 장혜령 선수가 입단 이후에 현재 프로 무대에서 2승 16패를 기록 중인데요. 여자 리그에서는 8.8패이니까 아직까지는 좀 적응을 완벽하게 마치진 못했어요. 네. 중국으로 넘어가서 이 몽백카페 여자조로도 출전을 했습니다만 1승을 한번 거두고는 그 다음에 탈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둑에서 이변이라는 네. 것은 뭐 늘 존재하는 것이고 특히 늘 강조드립니다만 바둑이라는 게임이 딱 한순간의 실수로 그대로 패배로 직결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지금까지는 평범하죠. 보통은 변보다는 귀를 먼저 굳히거나 걸치는 것이 포석 이론의 기본인데 지금 이쪽을 두지 않고 먼저 갈라쳤습니다. 그것은 이 좌기 쪽의 정석 선택과 무관하지 않아요. 지금 아래쪽으로 이렇게 백이 벌리는 이 정석은 하변이 흑도 백도 발전성이 거의 없는 그런 형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쪽을 걸쳐서 하변 쪽에 뭔가를 기대하기보다는 차라리 흙 모양이 넓어질 수 있는 우변 쪽을 갈라쳐서 두는 경우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백이 여기를 둔다면 자연스럽게 백이 협공하는 자세를 만들어서 이건 흙이 좀 불만입니다. 흙도 일단은 이 부분을 어딘가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 네 가지를 놓고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모두 다 소목구침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쪽을 굳힐 때 어디로 굳히는 것이 좋을까 그 선택은 이쪽에 지금 낮게 벌려져 있는 백의 형태 그리고 다음에 흙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쪽을 어깨 짚고 붙이는 변화가 나왔을 때 과연 흙돌이 어디가 가장 최상의 위치일지 그런 것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합니다.
가장 무난하게 둔다면 역시 날일자 굳힘이죠. 백이 둔다면 이곳을 백이 두니까 네. 흑도 반대로 상대가 두는 자리를 가는 것은 뭐 나쁠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둔다면 백도 걸치고 받을 때 이렇게 벌려서 평범한 포석이 되겠죠. 백이 상변의 모양을 잡고는 있습니다만 흑도 이 침입을 방비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중앙 쪽으로 두텁게 눌러서 이런 바둑도 아주 평범한 포석입니다. 네, 이렇게 간다면 무난할 것 같고요. 최정 선수는 왠지 높게 갈 것 같기도 한데 낮게 가네요. 보통 최정 선수는 다른 기사들과 달리 좀 4선 쪽을 좋아하거든요. 네. 물론 이제 알파고의 영향으로 약간 돌들이 최근에는 위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기사들은 3선 가는 것을 중시합니다. 근데 최정 그렇습니다. 선수는 선택의 기로에서 4선 쪽을 선택할 때가 많아요. 당장에 문을 잠그는 실리보다는 중앙 쪽의 발전성을 더 높게 친다는 건데요. 자, 장혜령 선수는 바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흑의 선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날일자로 받아서 백이 바깥쪽으로 탈출할 때 이제 흑은 그것을 같이 쫓아가면서 싸우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를 붙이는 수죠. 이 수가 더 평범합니다. 이곳을 붙였을 때에는 끼운다면 일단 축도 좀 봐야겠군요. 네, 축은 흑이 불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진행이 됐다면 실전 날짜를 선택을 했고요. 실리를 줄 수밖에 없네요. 이렇게 진행이 되는 모습이었죠. 네. 젖혀 있고 백이 살고요. 마늘로 두고 막는 것까지 이것이 정석입니다. 뭐 흑이 이 선택을 해도 나쁘진 않았어요. 네, 지금 최정 선수가 물을 먹다가 물을 흘렸죠. 아무렇지 않은 척 해야지 않을까요? 네, 지금 뭐 들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렇지 않은 척 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백이 달리고 받을 때 이렇게 마늘모로 붙이면 가장 평범하게 중앙으로 진출하는 방법입니다. 네. 이제 흑이 한 칸을 뛸 때 백도 같이 한 칸을 띄어서 뭐 혹은 이 교환을 시키고 모양을 날일자를 잡을 수 있고요. 둘 수도 있고요. 네. 이제 이런 식의 진행이 예상이 되죠. 날일자를 달릴 때 흑이 중앙 쪽을 틀어 막는다면 그때는 이곳을 늘고 받을 때 찌르고 붙이는 진행이 됩니다. 그럼 흑은 이쪽을 벌릴 테고 뭐 이런 진행도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백이 좀 실리가 돋보이는 포석인데 세 귀를 다 가져갔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정 선수의 기풍이 좀 중앙 쪽을 중시하니까 이런 진행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장일영 선수 생각이 많아지나 봅니다. 붙이고 젖히는 쪽을 선택하겠다는 거죠. 그렇네요. 네. 2단을 맞춰친다는 건데요. 이것도 네.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작전이죠. 네, 이렇게 끝나요. 앞으로의 진행은 이런 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흑이 이을 때 넘어가는 정석도 있는데 지금은 배석이 별로인가요? 아니요, 넘어가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넘어간다면 이제 흑도 여기서 좀 고민이 되는 것이 이쪽을 늘고 들여다보고 이렇게 한 칸 띄어서 진행시킬 수도 있지만 네. 이쪽을 둘 때 여기를 흑이 틀어 막고 이렇게 버리고 둘 수도 있거든요. 네.
좀 고민이 됐던 자리죠. 서로 간에 무난한 것은 처음 보여드렸던 이 변화입니다. 여기서 그럼 흙이 바로 뚫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약간은 좀 다르죠. 이 교환이 네. 없는 것이 백이 약간은 나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여차하면 백이 여기를 넘고 여기를 흙이 단수 칠 때 이렇게 이쪽을 치받을 때 밀어 올리고 이렇게 붙이는 변화도 이제 변화 여지가 조금 있고, 확실하지 않은 거군요. 그렇다고 이곳을 그냥 막으면 백이 여기를 치받고 이렇게 잡으면 흙의 모양이 조금 구겨졌죠. 네. 최정 선수가 이쪽으로 다가설 생각이라면 교환을 안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환을 시킨다면 이제 3-3으로 들어가서 이제 새로운 변화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교환이 있음으로 해서 이 치받는 것이 후수가 되고 그 순간 상변 쪽을 벌렸을 때 가치가 줄어들죠. 이쪽이 좀 더 단단해야 확실히 벌렸을 때 이쪽 부분에 흙의 모양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요. 네. 자, 과연 어느 쪽을 중시할까요? 네, 막았네요. 그렇다면 이 장면에서 흙이 이쪽을 다가서진 않습니다. 흙은 여기를 어깨에 짚어서 중앙 쪽을 경영하거나 3-3 들어가는 진행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보통 요즘 추세가 걸쳐놓고 3-3은 상대가 한 칸으로 받았을 때 많이 나오는데 지금은 나를 짜인데도 충분히 둘 수가 있는 거군요. 배석이 중요합니다. 네. 이 3-3을 들어갈 때는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네. 그쪽입니까? 이 수는 제가 볼 때는 좀 방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키우기에는 우상 쪽에 뒷문이 열려 있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항상 네. 이제 이쪽을 끊는 싸움에 대해서 누가 네. 좋은지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 가능하면 3-3이 가능한 거고 이 싸움이 불가능하면 3-3을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불가능한 순간 뒤를 이어서 이렇게 지켜야 되는데 뭐 이쪽을 백이 지키거나 이렇게 된다면 흙이 3-3 들어간 것이 별로 득이 없습니다. 네. 자, 오히려 다가서서 백이 받는 것을 강요합니다. 이 수는 좀 감각적으로는 의외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곳이 지금 비어있는 순간 백이 이런 데 침입할 때에도 넘는 것을 봐서 흙이 치받아야 되고 백이 타기의 여유가 생기죠. 이쪽 부분이 지금 허한데 여기로 벌리는 것은 감각적으로 잘 떠오르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최정 선수의 생각은 아마 이런 걸 거예요. 받을 때 여기를 어깨 짚는 수가 워낙 좋기 때문에 중앙 쪽의 모양을 경영한다면 이 교환은 뭐 아깝지 않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집을 꼭 짓겠다기보다는 뭐 깃발을 하나 꽂아 놓는 거라고 봐야겠네요. 네. 백 출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도 백은 그렇게 둬야죠. 여기를 안 받는 것은 이지화선 3-3이 더욱 아파졌습니다. 3-3을 두지 않고 그냥 달리고 밀고 들어가도 흙이 너무 좋은 자리에 돌이 있죠. 네, 집으로 꽤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받아야 될 것 같고 여기를 어깨에 짚었을 30초. 때 하나, 둘, 셋, 넷, 백을 넘고 다섯, 끼우거나 혹은 이쪽을 여섯. 밀고 일곱.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시킬 수가 있겠죠. 네. 기다렸다는 듯이 갑니다. 어쨌든 백도 흙이 해달라는 대로 해준 것 같긴 하지만 집은 굉장히 많이 차지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부분이 네. 흙이 먼저 둬도 지금 모양이 너무 넓어서 어떻게 지켜야 할지 애매하기 때문에 일단 백은 다른 곳에 얇은 돌을 없애고 30초. 그런 전략으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셋, 다른 곳에 얇은 곳이 넷, 있다면 이제 삭감을 다섯, 가거나 여섯, 혹은 타개를 할 때 일곱, 좀 어려움이 여덟. 있습니다. 아홉.
지금 흑이 이렇게 돌파하는 것은 백이 두렵지 않습니다. 백은 머리를 때리고 아래쪽을 젖힐 때 이렇게 있는다면 흑이 뭐 아래쪽에서 뭔가를 하긴 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두는 순간 대세를 잃어요. 작전의 일관성이 없게 되는군요. 흑 실리를 출기를 얻고 중앙 네. 쪽이 다 지어지고 이런 교환이 정말 대학수가 되기 때문에 흑이 돌파하는 수는 생각할 수가 없고 지금 최정 선수는 그냥 붙일지 아니면 여기를 늘지 그 선택을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왠지 중앙을 늘 여덟. 것 같은데요. 아, 붙입니까? 여기서는 백도 이제 이렇게 두고 지키는 것과 조금은 해플 수 있지만 지금 중앙이 워낙 넓기 때문에 아예 그냥 이쪽을 젖혀서 아, 처리하는 한 것. 점 주고요. 네. 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선택은 이곳을 늘고 이렇게 30초. 마늘모가 될 것 같아요. 둘, 이 순간 이쪽을 셋, 붙이는 것과 이쪽 넷, 치받고 다섯, 젖히는 것 혹은 그냥 여섯. 이쪽을 두는 것 맛보기라 살아있죠. 집으로도 더 득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장혜련 선수 중앙이 더 깊어지기 전에 약간의 타협을 합니다. 삼십 초. 이 한 점은 제압을 당하지만 이렇게 둘, 늘어서 받는다면 지금 중앙 쪽을 넷, 다 지어가는 모양이기 다섯, 때문에 여섯, 백도 일곱, 둘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덟, 아홉. 그래서 중앙 쪽을 위해서 이제 이쪽을 받았고요. 백도 이 정도는 지켜둬야죠. 이제 와서 다시 변의 한 점을 살리는 건 또 이상하겠죠. 네. 이쪽을 살리고 여기 끊는 수를 당하는 순간에 백이 젖힌 교환이 무의미해집니다.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저수는 뭐 방향이 이상하진 않아요. 지키되 이쪽으로 지키는 것보다는 좀 더 이제 흙 모양을 기대면서 다음에 붙이는 것을 보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럼 흙도 한 칸으로 받아두나요? 이쪽을 받아두면 네. 이번에는 백이 뭐 이런 부분으로 좀 활용을 가할 수가 있죠. 네. 하나, 뒤로 둘, 늘면 이렇게 마늘모를 둬서 넷, 다섯. 받을 때 살아두면 여섯, 중앙 일곱, 쪽으로도 머리를 여덟, 내밀고 백돌도 안정을 취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둔다면 백도 불만은 없습니다. 네.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먼저 교환을 하네요. 이렇게 교환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쪽을 노린다는 생각일까요? 백돌이 못 살아 있으면 약간 불안하다고 말씀드렸죠. 네. 물론 지금 뭐 삭감을 가는 것도 그렇게 이상하진 않습니다만 타겟하는 과정에서 이런 곳에 멀긴 멀어도 못 살아 있는 미생이 있다면 그건 타겟하는 입장에서는 좀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지금 1국이 끝이 난 것 같네요. 네.
앞서 잠깐 휴식 시간에 네. 그 대국을 지켜봤을 때에는 승롱의 선수가 상당히 우세한 바둑이었죠.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4번 남았습니다. 첫 번째 초읽기를 쓰면서 아직은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장고 대결이었던 송릉호의 선수와 오정화 선수의 대결은 종국이 됐습니다. 과연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두 선수 복귀 중인데요. 아, 그대로 갔네요. 네, 서울국악약품의 숭롱의 선수가 불계승을 거뒀습니다. 큰 변화 없이 그대로 유리함을 이끌고 나갔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승부는 원점이죠. 네. 최정 선수와 장혜령 선수의 바둑으로 팀의 승리가 결정이 나겠습니다. 네, 지금 예상된 흐름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 교환을 하고 나서 여기를 붙였습니다. 30초. 하나, 둘, 흙이 셋, 반발한다면 이렇게 넷, 젖히는 것을 다섯,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일곱, 끊었을 여덟, 때 과연 네. 이 반발이 가능할지. 열. 한 4번 점을 잡아도 남았습니다. 많이 당하면 득이 없겠죠. 한 점을 잡는 것은 큰 의미가 없죠. 지금 이렇게 단수치고 여기를 단수치는 순간에 이미 애초에 후퇴한 것보다 자세가 좋지 않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늘어서 넘어갈 수 있게 길을 내어주는데요. 대신에 이렇게 네. 틀어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그냥 들고 젖히는 것보다는 자세가 낫다는 겁니다. 이 자세와 이제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냥 이렇게 뒤로 막아도 백을 느는 것이 아니라 한 점을 버릴 각오로 뭐 화점으로 붙이고 이렇게 틀어 막으니까 30초 하나, 둘, 이 자리를 셋, 급소라고 보는 겁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발인가요? 네, 지금은 하나만 젖혀둘 수 있다면 네. 득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이곳을 두면 네. 여기를 아, 둬서 네. 치받을 때 이 교환이 없다면 흙은 손을 빼고 다른 큰 자리를 가죠. 근데 이 교환이 있다면 흙은 이곳을 받아야 되니까 선수를 뽑기 위한 이 젖힘 수입니다. 그럼 흙도 치받는 수보다는 당연히 차단 먼저 생각을 하고 있겠네요. 근데 차단을 했을 때 네. 수익기는 굉장히 복잡하죠. 셋, 넷, 다섯, 이 싸움 한눈에 여섯, 일곱. 네, 차단했습니다. 두 선수 모두 뭐 시간 한 번도 사용 안 하고 젖히고 맞고 네. 기세 싸움이 굉장합니다. 그럼 아예 화점으로 젖혀버리는 게 좀 더 나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건 모양이 좀 좋지 않아서 백이 안 될 네. 것 같아요. 이것은 여기를 이었을 때 여기를 갖다 양점이 붙이면 잡힐까요? 여기서 백이 응수가 없죠. 그렇네요. 바깥으로 젖혀도 살 수가 없네요. 지금 뭐 이런 30초. 곳을 두면 흙이 하나, 그냥 여기를 두고 네. 셋, 끊어도 넷, 백이 안 되는 그림입니다. 다섯, 여섯, 그렇다면 치받는 일곱, 것밖에 없는데 여덟, 이렇게 되면 아홉. 아예 변신을요. 아니요, 지금 그 수는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했다면 모를까. 애초에 이렇게 두겠다는 작전이었다면 백이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둬도 지금 끊을 수가 없다는 뜻이죠. 네. 젖히고 끊을 때 호구 친 것과 똑같기 때문에 이곳을 두면 여기를 둬야 되고 단수 치면 있고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은 백이 좋지 않습니다. 뭐 집으로는 한 10집 정도 득을 받지만 우변이 셋. 너무 다쳤죠? 너무 네. 다쳤죠. 게다가 지금 먼저 단수 쳤습니다. 이건 뭐 백의 모양이 좀 많이 무너졌네요.
지금 패로 버티기에도 다른 곳에 뭐 확실한 패감이 보이진 않습니다. 네. 지금 이 패를 지는 30초. 순간에 바로 흙이 하나, 여기를 끊어가면 둘, 우변은 거의 뭐 인사불성이죠. 5, 6, 7, 8, 9. 아, 패로 버텼는데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보여집니다. 백의 선택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일단 패감을 찾아보죠. 흙이 따내게 되면 자체 패감밖에 없다는 뜻이 될 텐데요. 자체 패감도 확실치는 않고요. 근데 네. 최정 선수도 이쪽을 치받았다면 좀 더 깔끔하긴 했어요. 30초. 왜냐하면 여기를 둘, 단수치고 백이 이었다고 해도 넷. 지금 이렇게 두겠다는 생각이었는데 뭐 그렇게까지 할 것 없이 그냥 치받아도 이미 백이 좀 이상하긴 했거든요. 물론 최정 선수는 이렇게 둬서 살려주고 백이 호구 치면서 살았을 때 이런 교환이 좀 아쉬우니까 아예 빈 삼각으로 해서 백도를 살려주고 바로 여기 끊는 것을 노리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네, 좀 더 그곳을 확실히 하기 위해 단수를 쳤지만 장일현 선수가 변화를 추구합니다. 물론 지금도 30초. 백이 좀 위기예요. 네. 둘, 패감이 셋, 잘 보이진 않습니다. 넷, 자체 패감 다섯, 사용한다면 이제 치받는 여섯. 수, 네, 네. 그쪽 선택을 하게 되는데 네, 오늘은 최정 선수에게서 뭔가 움직임이 많습니다. 약간 산만한 것 같기도 하고요. 방금 전에 네. 저 로고가 떨어진 것은 최정 선수 탓은 아니죠. 최정 선수가 근데 유독 30초. 많이 떨어지는 것 하나, 같기는 해요. 둘, 자, 패감을 받아주질 않습니다. 나가면 네. 재차 이곳을 건너 붙여서 계속 추궁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치받는 게 좀 더 나을까요? 그런데 치받는 건 모양이 지금 너무 손해라서요. 해주기는 싫죠. 정말 싫죠. 이건 그냥 한 칸 띄고 추격을 하면 백이 돌파하긴 했지만 흙이 다 모양. 살아있어서 네. 뭐 큰 의미가 없고 30초. 바둑은 흙이 하나, 주도권을 둘, 쥐었습니다. 셋, 이런 수는 웬만하면 두기가 다섯. 좀 그래요. 어쩔 수 없었을까요? 네, 한 차례 변화가 있었습니다. 장일현 선수 지금은 괴롭지만 길게 가려면 버텨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 네, 백이 가볍게 응소타진을 했던 곳에서 한 차례 패싸움까지 일어나면서 접전이 있었고요. 자, 백이 지금 우변부터 이 우하기까지 모든 돌이 연결은 됐지만 아직 미생입니다. 네, 지금 치받고 느니까 여기를 이었습니다. 네. 흙이 이런데 한 칸을 띄면 30초. 하나, 백이 그나마 이제 조금이라도 근거를 갖추기 위해서는 이렇게 교환을 다섯. 시켜야 되고요. 네. 6, 하지만 아직까지 한 집밖에 확보를 못했죠. 자체로 살 수가 없나요? 안에서는 사는 모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네. 뭐 공도가 나오질 않아요. 그럼 이쪽 부근의 약점을 지키면서 둬야 하는데 이제 붙이거나 호구도 어렵고요. 네. 호구도 이제 이런데 네. 약점이 나와 있으니까요. 붙여서요. 붙여서 뭐 행마를 해야지만 앞서 이곳이 이렇게 미생이 되어서는 좀 곤란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최소한 미생이 되어 있다면 집으로라도 큰 득을 보거나 20초. 상대 얇은 돌을 하나, 추궁할 수 있어야 하는데 둘, 지금 그런 셋, 것은 전혀 아니고 넷, 집으로 약간 다섯, 득을 받지만 큰 득이 여섯, 아니고 흙은 일곱, 두텁고 이건 여덟, 백이 크게 아홉. 당했습니다. 이렇게 바꿔치기라든지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 때 형세 판단이 정확하지 않는 분들은 사실 백이 망했는지 잘 안 됐는지 한눈에 알아보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백이 살긴 살았고 오히려 흙의 귀를 깼습니다. 네. 30초. 애초에 이쪽의 네. 귀에 흙집이 계산상으로는 뭐 10집에서 한 12집 정도 봐줄 수 있었죠. 네. 방금 전에 이렇게 되면 둘, 넷, 여섯, 한 7, 8집 정도는 흙도 나 있잖아요. 네. 게다가 아까보다 이쪽에 돌이 오면서 이제 발전성이 더 커졌고요. 벌렸을 때 집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처음에 가장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됐던 부분이 이 백돌이 살아 있어야 흑의 이 세력을 삭감가는 데 있어서 좀 더 유리함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은 못 살아 있어요. 30초. 그러니까 이곳에 하나, 지금 미생이 떠 있는 둘, 순간에 집으로는 셋, 꽤 득을 보지 않는 이상 흐름이 백이 이상한 다섯, 겁니다. 6, 7, 8, 9. 바로 상변을 들어가기엔 양곤마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켜갈 수밖에 없고요. 지금 이것도 어떻게 하죠? 받기가 굉장히 곤란해 보이는데요. 네. 이제 이렇게 젖히는 것은 장혜령 선수가 하나 여기를 두고 이렇게 끊어서 정리를 하겠다는 생각이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저렇게 붙였을 때 바로 어떻게 합니까? 찔러가죠. 어쨌든 백은 한 곳이라도 끊기면 안 되기 때문에 흑이 둔 오른쪽을 두는 수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좌측을 두면 여기를 네. 나갔을 때 안 빠질 수가 없고 이렇게 끊어진다면 백이 일단 뭐 집으로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네. 이쪽을 두면 여기를 둬서 백이 연결은 가능해요. 이렇게 있고 이런 식으로 30초. 처리를 해야 하는데 모양이 너무 셋, 무너졌죠. 5, 6, 7, 8, 9, 10. 3번 남았습니다. 백이 한 칸 뛴 것은 일감으로는 굉장히 좋은 모양이 됐습니다만 이 붙이는 수를 간과한 것 같습니다. 흑이 이수가 안 되게 만들기 위해서는 백이 여기를 끊고 재차 끊어서 이제 잡으러 가는 것밖에 없는데 이것은 네. 한눈에 봐도 백의 무리입니다. 여기를 두었을 때 결국은 손이 이쪽으로 돌아와야 네. 되니까요. 사실 바로 끊어서 잡으러 가도 되고 뭐 흑은 다른 곳을 두더라도 싸움 자체가 30초. 백이 하나, 대무리 싸움이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지금 때이르게 좀 백의 형태가 무너졌어요. 결국은 끊질 못하고 연결만 하는 정도로 백은 둘 수밖에 없겠습니다. 지금 흐름을 보시면 네. 아직도 백은 이제 못 살아 있는데 뭐 백이 있든 이쪽을 두든 결국 이제 흑이 이곳을 두면서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럼 흑이 들여다보고 이을 때 이렇게 날일자로 추격을 한다면 백은 계속 못 살아 있는데 이쪽을 추격하면서 이 부분의 모양을 점점 넓어지고요. 그런데 백이 집으로 크게 득본 것은 30초. 없단 말이죠. 하나, 둘, 흐름은 최정 셋, 선수가 상당히 좋습니다. 넷, 다섯. 장희령 선수는 속으로 굉장히 본인을 꾸짖고 있을 것 같습니다. 백의 모양이 완전히 무너졌죠.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일단은 참고 있습니다. 흑은 들여다보거나 아니면 좀 더 이제 무난하게 둔다면 그냥 두 칸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들여다보는 교환으로 백도를 똘똘 뭉치게는 만들었지만 나중에 이쪽 나가는 뒷맛이 약간 고약한 것을 생각해 보면 그냥 두 칸 두는 것도 일리는 있어요. 30초. 어쨌든 지금은 그 둘 중에 하나를 둘, 선택을 할 겁니다. 셋, 넷, 다섯. 아, 세 칸이요. 어차피 들여다보는 것이 또 권리라고 본다면 가능은 하겠네요. 들여다보고 날짜를 가거나 아니면 그냥 두 칸을 예측을 했었는데 네. 세 칸은 최정 선수다운 어떤 독창적인 감각입니다. 백이 나를자로 삐져나오면 막을 수가 있나요? 이제는 이쪽을 맞겠다는 거죠. 아, 네. 이제 그냥 젖히면 백이 느는 행마였는데 이곳 날짜를 가서 급소를 맞았으니까 30초. 이거는 흑도 괜찮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지금은 장혜령 선수가 뭐 다섯, 이런데 한 칸 여섯, 띄어서 일곱, 행마를 해야 될 것 여덟. 같아요. 아홉. 지금 한 칸을 띄어야 되는 이유는 여기를 는다면
이 교환을 당했을 때 행마가 너무 굼뜹니다. 네. 항상 이제 호시탐탐 최정 선수는 이곳 들여다볼 타이밍을 노리고 있으니까 백도 끊어지지 않는 선에서 날렵한 행마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30초. 하나, 그렇다곤 하지만 바둑 자체는 좀 괴로워요. 그냥 흙이 여기를 늘고 이렇게 들여다보고 계속 그냥 평범하게 추격만 하고 있어도 바둑은 흙이 상당히 우세합니다. 바로 곤마, 미생의 무서움이 이런 거네요. 짐이 있으니까 상변이라든지 다른 곳은 아예 눈길을 돌릴 새가 없습니다.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최정 선수는 나중에 이제 이쪽으로 활용을 하겠다는 생각이네요. 네. 어차피 백이 뭐 날일자로 가기도 지금 주변 흑돌이 강해서 좀 어렵다는 거죠. 입구자 정도가 최선일까요? 이것은 뭐 계속 덮어 씌우면서 이제 공격을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더라도 흐름은 흑 쪽으로 많이 넘어왔어요. 30초. 하나, 둘, 제 생각에는 여기서 이제 이런 정도 진행이 되고 나서 여섯, 일곱, 판세를 보면 지금은 여덟, 사실 아홉, 흑선이 아니라 백선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이곳 접전에서는 네. 장일영 선수가 크게 당했네요. 상변으로 가는 건 오히려 자연스럽게 집을 지어준다고 봤을까요? 반대로 행마를 합니다. 그냥 날일자를 가기에는 이 사이가 좀 불안했으니까 하나 30초. 날짜를 두고 흑이 받아주면 그때 여기를 가겠다는 거죠. 네. 그런데 흑은 가더라도 사실은 중앙 쪽입니다. 다섯, 여섯, 이곳이나 이곳을 가는 것이 여덟, 좋은 압박이죠. 또 한 발 먼저 가네요. 네, 최정 선수는 뭐 저보다는 한 발 더 생각하네요. 역시 좀 공격적인 성향답습니다. 그리고 저수가 불안하지 않은 이유는 이 눈목자 사이를 노리기에는 흑이 항상 여기가 선수입니다. 네. 이 붙이는 수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지금 한번 30초. 뭔가 모양이 무너지니까 둘, 어떻게 수습이 잘 되질 않네요. 넷, 다섯, 게다가 여섯, 자연스럽게 일곱, 백나를자를 여덟, 들여다보는 아홉. 급소가 됐고요. 형태가 괴롭습니다. 그렇게 돼 있다고 보면 지금 백이 둔수가 정말 모양이 좋지는 않네요. 최정 선수도 여기는 빠른 시간 안에 해야 합니다. 아낄 이유가 없나요? 왜냐하면 여차하면 이제 백이 이쪽을 건너붙이는 역습을 좀 노리거든요. 30초. 하나, 이 순간 이쪽을 둘, 뚫고 나오는 게 있으니까 여길 넷, 단수치면 일단 중앙 다섯, 쪽이 돌파를 네. 허용할 일곱. 수밖에 없습니다. 여덟, 이 정도면 됐다라는 뜻입니까? 하변에 무난하게 네, 벌려갔습니다. 정말 쉽게 처리하네요. 느낌상 정수 같진 않은데요. 일단 좀 더 그래도 타이트하게 백을 조여 붙여야 이제 상변 쪽도 30초. 그만큼 하나, 백이 깨 들어오기 좀 둘, 어려워집니다. 셋, 넷, 지금 다섯, 장일영 선수가 여섯, 이런데 호구 치면서 좀 일곱, 모양을 잡아줄 필요가 여덟, 있어요. 아홉, 뭔가를 시도하는 느낌이네요. 지금 형세를 상당히 불리하게 보는 거죠. 저곳 붙이는 수는 평범한 수는 아닌데 무난하게 가서는 지금은 좀 힘들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승부수성 수법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저 붙이는 수는 잘 떠오르진 않아요. 30초. 백돌이 하나, 이곳에 있다면 둘, 떠오르지만 지금은 셋, 한 발 멀리 있기 때문에 이 붙이는 수는 다섯.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흙집의 안쪽이 아닌 바깥쪽으로 젖힙니다. 이럴 때 보통 끊는다든지 되젖히는 것이 가능해야 될 텐데요. 지금 이쪽을 젖히는 것은 단수치고 이어서 바로 백이 답이 없죠. 빠져나가질 못하네요. 그리고 끊어도 사실 가만히 늘어둔다면 뭐 백이 그렇게 좋은 자세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이러고 그냥 늘었어요. 이건 흙이 이쪽을 이어서 받거나 아니면 좀 안정적으로 둔다면 이제 안쪽으로 받아도 백이 꼭 득을 봤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형태입니다. 음. 30초. 하나, 둘, 셋. 이렇게까지 몸부림을 쳤는데 아직까지도 백은 미생이니까 이 형태 자체가 얼마나 괴로운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많은 돌이 몇 집을 차지하지 못한다는 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거니까요. 일단 장혜령 선수는 빨리 이곳을 한번 건너 붙여보고 싶었는데요. 네. 30초. 이쪽은 별로 하나,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둘, 이곳 들여다보는 수를 셋, 당하는 순간에 넷, 완벽하게 다섯, 좀 막히는 자세가 여섯, 되면서 백은 일곱, 점점 괴롭고요. 여덟, 아홉. 네, 거듭 지금 뭔가 앞뒤가 맞진 않습니다. 이렇게 한 칸 뛸 거라면 사실 이 붙인 교환이 득이라고 보긴 조금 어렵죠. 네, 지금은 최정 선수의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30초. 하나, 그냥 이런 데를 두텁게 지켜놓으면 편할 것 같은데 네. 뭐 최정 선수 다워요. 뭐 끊임없이 압박합니다. 이수는 잠깐 이제 공격의 고삐를 늦추는 듯 보였지만 다시 단단한 급소를 계속해서 두고 있습니다. 아직도 백은 100% 살았다고 자신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계속 백이 이곳에서 매달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30초. 지금 어떻게 하나, 풀어가야 할지 모르겠네요. 둘, 흐름이 상당히 안 셋, 좋습니다. 넷, 왜냐하면 백집이 다섯, 지금 그렇게 많은 게 아니거든요. 이곳이 15집에 여덟, 16, 아홉. 22, 23, 30. 백집은 다 해서 한 여기까지 38집 정도예요. 그런데 네. 흙이 이곳과 이곳을 합쳐서 15집 이상이고 이쪽도 최소한 10집은 나니까요. 25에 흙도 확정가만 한 그 정도는 납니다. 확정가만 반면 승부라고 본다면 이 엄청난 발전성을 덤으로 커버하기는 좀 어렵죠. 음. 30초. 하나, 중앙의 둘, 흑새와 셋, 상변을 넷, 빼고서 반면으로 다섯, 비슷한 여섯. 집 차입니다. 자, 상변으로 깊숙하게 들어갔고요. 사실 이 정도 흐름이면 흙이 받아둬도 좋다는 거네요. 받아줘도 네. 좋죠. 받아도 백은 계속 들어가야 합니다. 받았을 때 뒤로 가면 이런 식으로 하는 순간 제가 세지 않았던 지금 이 부분이 몇 집이 불어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뭔가 최정 선수가 반발을 할 수도 있어요. 그냥 받아주네요. 지금은 좀 형세가 안정적이라고 보네요. 자, 장혜령 선수 일단 들어가야죠. 여기서 뒷걸음질 칠 수 없습니다. 아니면 여기서 뒷걸음질을 30초. 친다면 네. 둘, 그 다음에 이쪽 치명을 노리거나 뭔가 강렬한 게 다섯, 있어야 합니다. 여섯. 사실 부분적으로 일곱, 정수는 이수일 여덟. 것 같아요. 그래도 더 들어가네요. 네, 그쪽에 집을 두어서는 승산이 없습니다. 일단은 집을 맞추려면 무조건 계속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이제는 최정 선수도 안쪽에서 집을 짓는 것이 뭐 큰 의미가 없는 그런 좁은 자리가 되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을 뭔가 차단을 하고 싶습니다. 30초. 뭐 하나, 예를 든다면 이런 데를 둘, 붙이고 셋, 넷, 이렇게 늘거나 다섯, 해서 이제 여섯, 차단을 할 수가 있겠죠. 일곱, 여덟. 차단을 했을 때 만약 못 잡아도 남는 것이 있다는 뜻이겠죠? 일단 아까 덤과 이 발전성을 빼지 네. 않았습니까? 그럼 이제 여기만 해도 한 덤 정도는 납니다. 그리고 공격을 가다 보면 이곳을 10집을 세는데 10집은 훨씬 더 날 가능성이 있고 지금 이쪽도 거의 집을 세지 않았던 자리이고요. 이런 데 붙이면 이제 선수로 듣기 때문에 30초. 하나, 둘, 전체적인 흐름은 셋, 뭐 여전히 흙이 상당히 넷, 앞서 있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2번 남았습니다. 네, 지금 장혜령 선수가 반발을 생각하는 걸까요? 반발을 한다면 끊었을 때 이제 흙은 뭐 그냥 이렇게 뚫고 나오는 작전도 있고요. 젖힌다면 여기를 끊었을 때에도 좀 문제가 30초. 됩니다. 하나, 둘, 그대로 셋, 나가게 넷, 되더라도 축이 안 다섯, 되네요. 네, 여섯, 축이 아니기 일곱, 때문에 네. 여덟. 이렇게 처리를 아홉. 했을 때 젖혔어요. 여기 끊는 게 있어서 여기까지는 백이 잡아야 되거든요. 네. 이러고 나서도 이제 중앙 쪽이 과연 안전할지 일단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장혜령 선수가 하변을 붙였을 둘, 때와 마찬가지로 셋, 평범하게 가서는 불리하다는 거죠. 네,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요. 최정 선수는 밀어가는 수를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백이 막을 순 없나요? 막으면 이쪽을 네. 끊고 단수 쳤을 때 답이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뚫려 버리는군요. 지금은 장혜령 선수가 뭐 중앙 네. 쪽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집으로 손해도 보지 않으면서 중앙 쪽을 타개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30초. 견디기 어렵고요. 하나, 네, 둘, 이제는 여기를 셋. 두고 제압하고 네. 사는 걸로 다섯. 승부를 보겠네요. 여섯. 이러고 나서 이제 중앙 쪽 타개 네.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백은 승부를 거는데 흑은 사실 마음이 굉장히 편합니다. 이 공격을 시작하는데 한 점을 준 것도 집으로는 아주 크지는 않고요. 네. 지금 저 백이 정말 아무 탈 없이 그냥 살아야 약간 흙이 우세한 정도 그 정도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혜령 선수는 그만큼 좀 다급한 형세죠. 어쨌든 불리한 입장에선 이런 식으로 버티는 것은 둘, 어쩔 수 없긴 합니다. 셋. 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쪽을 뭔가 약간 노림을 품고는 있는데 지금 저곳이 선수라는 게 문제입니다. 흑은 원래도 이 들여다본 수가 전혀 악수가 아니었죠. 항상 네. 이제 백은 이쪽으로 활용하는 자리니까 이 들여다본 수는 전혀 악수가 아닙니다. 이곳을 하나 교환해 두고 나서 이런 자리를 젖혀서 간다면 네, 백이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30초. 하나, 둘, 근데 장혜령 선수는 뭐 위험해도 그렇게 둬야죠. 다섯, 여섯. 여기서 최정 선수는 좀 안정적인 공격을 위해 이쪽을 선택할지 이쪽 젖힐지 가장 단단합니다. 일단은 철벽을 만들고 안에서 살아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여기를 치중 가서 앞서 이 대마 전체가 못 살아 있었죠. 이제 그쪽을 계속해서 추궁하는 것도 보고 있습니다. 흑이 여기를 넣는 것이 항상 선수이기 때문에 네. 여기 치중 가면 백도 뭔가 응수가 없긴 없습니다. 어렵네요. 이쪽을 이으면 여기를 잇고 30초. 뭐 이런 식으로 차단하면서 공격을 간다면
이곳이나 셋, 이곳으로 공격을 간다면 넷, 백돌이 다 다섯, 못 살아 있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일단은 상변이 급선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백의 입장은 지금 사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잘 살아야 합니다. 그 자리에 바로 찔러 들어가죠. 위쪽으로 이으면 여기를 늘거나 혹은 뭐 그냥 뚫어도 여기가 항상 선수이기 때문에 너무 좋은 자세로 돌파를 당합니다. 잡지 못하더라도 2점만으로도 흑에게는 부수입이 되고요. 지금 백이 30초. 하나, 풀어나가기 어려운 것만 분명하네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저렇게 치받은 것은 이쪽을 두고 이제 찝어서 안형 갖추는 것을 좀 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이쪽 치받는 자세도 있으니까 네. 방금 전 상황에서는 이 치받는 수 정수입니다. 그런데 이제 백이 최악의 상황에도 그렇게 두고 살 수밖에 살아야, 없는 모양이라면 일단 이곳이 또 문제가 되고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이런 양동 작전에 걸리면 상당히 괴로운 것만은 분명합니다. 단곳만은 공격하지 말라는 격언이 있죠. 네. 30초. 근데 반대로 이제 하나, 생각을 해보면 둘, 양곳마부터는 공격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최정 선수로서는 참 두는 재미가 있을 만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주변이 네. 이렇게까지 두터워지는 순간에 이 부분의 백돌이 사실 사는지가 좀 의문이거든요. 그냥 흙이 여기를 붙이거나 늘어도 그렇고 이쪽으로 찔러 들어가도 이곳은 30초. 되게 하나, 한 수로 연결하기는 좀 어려운 둘, 형태니까 셋, 넷, 상당히 위험합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지만 지금 뭐 이쪽을 돌볼 시간은 없죠. 네, 팀의 승부를 결정짓는 이 중요한 순간 장일영 선수는 괴롭기만 합니다. 계속해서 버텨갈 수가 있을까요?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 네, 초반부터 최정 선수가 승기를 잡았고요. 그 상황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장일영 선수 지금 양곳말을 살리는데 여념이 없고요. 수수는 괴롭기만 30초. 합니다. 하나, 둘, 네, 지금 셋, 최정 선수가 네. 여기를 다섯. 붙였어요. 여섯, 연결을 일곱, 이 좌귀화는 전혀 아홉. 시켜주지 않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렇다는 그렇습니다. 건 중앙을 꼭 해라 이런 뜻이기도 하겠죠. 중앙을 하라는 것일 수도 있고 네. 이것을 너무 늦게 하면 나중에는 뭐 잡으러 가는 것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다면 일단 받아줄 것 같아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까지 진행이 된다면 살긴 살죠. 근데 이곳이 문제입니다. 지금 이쪽이 이렇게 흙이 철벽이 되어서는 안에서 살 것 같지가 않습니다. 30초. 하나, 둘, 물론 이제 장혜령 선수 입장에서는 바둑이 네. 불리하니까 다섯, 이런 식으로 여섯, 흘러가게 해서 이제 일곱, 한방 승부로 가는 것은 여덟. 뭐 어쩔 수 없기도 하고 나쁜 작전이 아닙니다. 네, 최정 선수가 뭔가 급소를 찔러 들어가죠.
이곳을 백이 이을 수밖에 없을 때 뭔가 이런 식으로 공격을 가겠다는 생각일지, 들여다본 수의 의미는 뭐 이런 쪽으로 생각이 됩니다. 30초. 이러고 나서 하나, 이쪽 부분을 갈 둘, 거라면 들여다본 수가 셋, 득인지는 넷, 다섯, 좀 의문이에요. 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그 자리죠. 네. 급소 자리로 갑니다. 여기는 한 칸을 띄워봤자 어차피 건너 붙이면 연결은 안 되고, 네, 백은 괴롭습니다.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자체로 이곳만 봐도 살기가 만만치는 않아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이 지금 거의 다 선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쪽만 흙이 완벽하다면 여기를 이어서 이제 네. 아래쪽 백도를 잡으러 가고요. 여기를 두고 찝을 때 중앙만 조금 두텁다면 여기를 찔러 들어가서 단수 칠 때 잇고 막 잡으러 갈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이 선수라면 어느 한쪽은 백이 걸릴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통 공격은 하되 잡으러 가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잡으러 가는 과정에서 손해를 많이 30초. 보기 때문인데요. 둘, 지금은 전혀 그런 셋, 상황이 아니네요. 넷, 네, 일단 지금 다섯, 최정 선수가 두는 한 수 한 여섯, 수가 네. 물론 이 모양이 일곱, 지어진다면, 여덟, 그래서 아홉. 백이 살게 된다면 흐름은 약간 변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잡으러 가는 과정에서 흙의 손해수는 나오지 않고 있죠. 네. 이렇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장혜령 선수가 애초에 이곳을 붙이고 젖혀서 좀 강하게 둔 것이 약간 문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은 이곳 급소를 간과한 것, 그 후로는 계속해서 최정 선수의 페이스입니다. 지금은 많이 진행이 됐지만 그 수순 진행됐을 때가 초반 40수쯤이었거든요. 하나, 둘, 셋. 자, 결국 이렇게 한 점을 살려내면서 백돌은 끊어졌습니다. 네, 뭐 백이 안 걸리기가 좀 어려워졌습니다. 네. 이곳을 두면 이런 식으로 찔러 들어가면요. 지금 항상 이제 흙은 여기를 잡으러 가면서 이런 30초. 정도까지는 하나, 흙돌이 있다고 둘, 봐야 되거든요. 셋, 이 백돌을 네. 살리기가 어렵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게다가 이제 쉽게 흙이 결행을 했을 때 이 정도가 선수이고 아예 결행을 해놓지 않고 지금처럼 잡으러 가면 뭐 이런 정도까지도 거의 선수로 듣는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백돌은 어렵습니다.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일단 한 점을 잡으면서 한 집 확보는 했고요. 네. 하지만 한 집으로는 살 수가 없죠. 너무 괴롭습니다. 게다가 백집이 그렇게 많이 나는 것이 아니라서 양곳말을 모두 타게 한다고 해도 지금 이긴다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또 하나의 장혜령 선수의 괴로움입니다. 네.
이곳이 14집이고요. 20, 22, 24, 30, 100집이 다 해서 한 40집 정도 나거든요. 네. 흙이 이곳이 30초. 이곳만 지금 10집이 하나, 넘죠. 둘, 16, 셋, 넷, 18, 20, 22, 24, 30, 35, 36, 37. 지금 이곳을 제외하고 100이 반면 3집. 그러니까 덤까지 해서 한 10집 앞서십니다. 이곳이 10집만 나면 계산이 맞춰지니까 네. 지금은 양꽃말을 계산에 넣지 않아도 바둑이 흙이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이쪽은 주변이 워낙 강해서 100이 집이 날 것 같지 않고요. 이쪽 100도 살짝 걸려 있고 이 100도 지금 위험하고 최정 선수가 이렇게 서서히 압박을 30초. 해오는데도 하나, 둘, 셋, 장혜령 선수 입장에서는 다섯, 그 어떤 여섯, 공격보다도 일곱, 날카롭게 느껴집니다. 여덟, 아홉, 열.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그런데 급소를 뛰면 같이 한 칸을 뛰어서 뭐 집을 깨는 것은 이제 와서는 의미가 없죠. 그냥 누르고 나서 이렇게 넘어가도 안에서 한 집이 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집이 나진 않고요. 다른 식으로 건드릴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쪽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래쪽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이 정도 철벽이라고 봐야 하는데 하나, 지금 여기를 두고 나서 둘, 여기서 흑선으로 셋, 이 부분에서 한 넷, 집만 안 다섯, 내주면 되니까 여섯, 일곱, 이건 사실 뭐 백선이어도 한 집 나기가 만만치는 않죠. 결국은 그곳을 뺏길 수는 없기 때문에 한 점을 잡는 곳으로 돌아왔고요. 이런 자리를 한 칸 띄어서 네. 둔다면 지금 여기를 두면 아래쪽이 잡히고 위쪽은 위쪽대로 살기가 어렵고요. 완연한 최정 선수의 페이스입니다.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이제 드디어 칼을 빼어 들었네요. 어디를 받을래? 물어보는 최정 선수입니다. 중앙만 놓고 봐도 네. 백이 살기가 좀 어려워 보이는데 지금 백이 이쪽을 한번 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흙이 여기를 있는 순간 이제는 네. 여기 흙돌이 있다면 백이 이곳을 두고 찝어도 이렇게 잡으러 가는 것이 성립할 것 같습니다. 이미 성립이 되는 네, 건가요? 뭐 최소한 패니까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일단은 안 받았어요. 그만큼 여유가 없다는 거죠. 그럼 자체로 지금 이쪽을 살리고 호구 칠 때 이런 급소 자리를 찔러 들어가면 여전히 한 집은 안 납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이쪽 잡으러 가는 것과 이 부분도 살기가 어렵고 최정 선수가 승리를 향한 구부 능선은 확실히 넘어섰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계속 전진을 합니다. 집이 나진 않습니다만. 네, 지금 이런 자리를 네. 가면 뭐 살기 어렵고요. 지금 여기를 이어서 잡으러 가도 이제는 이수조차도 선수가 확실치 않아졌습니다. 그렇네요. 지금 안에서 이 부분에서 살 수는 없거든요. 패도 안 나는 건가요? 30초. 하나, 패도 안 나죠. 둘, 네. 셋, 넷. 이젠 잡으러 갑니다. 흑이 두 점을 살려내면서 백이
한 집을 내려는 선수 교환 자체도 듣질 않기 때문에 최정 선수 이제 여기서 끝을 보자고 하는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네. 네, 뭐 던질 곳을 찾았던 것 같고요. 사실 그 전부터 이 장희령 선수가 참 두기가 괴로웠을 텐데. 그렇습니다. 바로 그 한 칸 뛴수 지적을 하죠. 네. 네, 가만히 늘어서 뒀어야 한다는 최정 선수의 이야기이고요. 최정 선수가 정말 중요한 순간에 에이스다운 역할을 네. 해주면서 서울 부광약품팀이 8승 5패로 포스트 시즌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두 선수의 복귀 장면이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봐서 그 이유는 사실 크게 큰 위기는 없었고요. 네. 초반에 너무 크게 당했어요. 네, 최정 선수입니다. 초반부터 기선 제압을 하면서 그대로 끌고 가고 나중엔 대마까지 잡는 모습 보여줍니다. 그리고 김채영 선수를 따라 같이 11승 2패로 역시 다승도 이룹니다. 네, 이제 한숨 돌릴 수 있게 된 서울 부광약품입니다. 네, 말씀드렸던 대로 서울 부광약품으로서는 오늘 경기에 함께 두 판이 남아 있었고 한 판만 이기게 되면 포스트 시즌을 진출할 수 있었는데 마지막 판이 강팀 여수 거북선과 남기고 있어서 오늘 경기 굉장히 조마조마했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부안 곰소소금팀과 충남 SG 골프팀이 계속해서 네. 추격을 해오고 있었던 입장이었기 때문에 약간의 그 불안감도 있었죠. 물론 이제 2위까지도 노릴 수 있는 상황이지만 네. 반대로는 포스트 시즌 탈락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늘 승부가 그만큼 중요했고 1대1 상황에서 이 최정 선수가 왜 여자 무대가 좁은지를 보여준 한 판입니다. 이렇게 되면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는 네 팀은 모두 가려졌습니다. 아직 이 서열은 조금 정리가 남게 됐습니다. 서울 부광약품은 지금 가능성 좀 희박하긴 하지만 2위의 담꿈까지 꾸밀 수는 있게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 부광약품팀이 네. 마지막 라운드에 승리를 거둔다면 이제 네. 9승 5패가 되고요. 현재 여수 거북선 팀이 9승 4패인데 이제 여수 거북선 팀이 패하길 기다리고 이제 승수도 좀 많아야죠. 네. 현실적으로는 약간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만 2위까지는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까지 1등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수 거북선, 경기 호반건설, 서울 부광약품 이 포스트 시즌 진출은 확정지은 나머지 세 팀이 2, 3, 4위를 놓고 이제 마지막 라운드에서 치열한 순위 싸움 경쟁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내일 벌어지는 대결은 충남 SG골프와 인제 하늘내리입니다. 충남 SG골프는 4위를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내일 총 전력을 준비했을 텐데 약간은 김 빠지는 그런 대결이 됐습니다. 내일 저녁도 이 여자 바둑리그와 함께해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